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4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26분 정도인데, 어,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도 어제 마무리가 됐죠, 이번 주. 그래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지수 흐름, 주봉까지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큼지막한 기사 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 먼저 LG화학이 중국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랑 합작으로 새만금에 1.2조를 투자해서 배터리 핵심 원료 전구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기사가 어제 장 끝나고 18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장중에 글로벌 친환경 밸류체인 강화로 2030년까지 시총 30조를 목표로 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 좀 살펴보고 차트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을 했죠.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우는 0.4%, 나스닥도 0.3%, 그리고 S&P 500도 0.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 주봉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주 1%대 정도 상승이 나왔고, 다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이런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때랑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아래로 확산 삼각 수렴이 나오면서 돌파하고, 확산 삼각 수렴이 나오면서 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줄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지금 비슷하다는 거 일단 짚어드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지 보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일단 돌파해주는지 봐야겠죠. 3만 한 4,5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일단 저점 낮추던 추세를 저점으로 올려놨다는 거, 저점을 이렇게 내려가던 저점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추세, 구름대 지지받으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 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112주선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추세로 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돌파해서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저점 낮추던 추세를 돌려서 지금 올려주는 추세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 전환해주는 추세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618 정도 구간에서 61.8% 정도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S&P 500은 0.5%, 0.5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낮아지던 추세에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저항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를 좀 돌파해 주는 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4150선 저항, 저항, 그리고 이때도 지지, 저항, 저항, 지지, 이때도 지지가 강하게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렸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돌파해 주면서 구름대도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도 잠시 일봉상 지지 저항을 좀 살펴드리면, 네, 이 구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앞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항, 지금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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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나왔었던 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12,200포인트 정도 돌파해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거래량이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미국 증시는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죠. 오히려 상승했을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추가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피도 일봉상 보면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리 상승이 나왔죠.
5일 내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렴하던 추세, 고점, 저항 라인, 그리고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추세를 위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이렇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던 추세를 돌파를 했죠. 보시면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왔었죠. 지지가 나오고 양봉을 한번 더 띄워줬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까지도 돌파를 했다는 거. 이 정도 구간. 지지 나왔었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돌파를 했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저점 올려주면서 지금 돌린 모습이죠. 종목처럼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돌파해주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추세가 이렇게 가면 이 정도 구간 2670선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고 언덕을 넘었으니 다음 언덕이 여기죠. 여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상단에서 혹시 저항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지금 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하락이 하루 정도 나왔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강하게 밀렸다가 목요일도 다 반등을 다시 해줬고, 어제는 갭으로 올라주면서 900포인트를 결국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짚어드린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이 1차로 여기 정도였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면서 지지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너무 쉽게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만큼의 추가 상승이 더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언덕인 이 구간을 또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도 지금 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지가 더 나오고 더 올라간다. 그럼 또 다음 저항 라인은 한 이쯤 될 것 같거든요. 915. 915에서 930선까지. 왜냐면 순차적으로 지금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게 상승하고 조정이고, 상승한 만큼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92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다 올라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조정 파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좀 저항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5주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때 한 주 하락했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9주, 5주, 무려 14주 바닥에서 660포인트에서 지금 꽤 상승이 크게 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618 구간에서 다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이 618 정도면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지금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추가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내리꽂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단지 우리는 지금 지수 그날그날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할 뿐이고, 일단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수 흐름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리고 LG화학 관련된 기사 좀 보면 LG화학 양극재 핵심 원료 전구체 LG화 국내 생산으로 미국 IRA의 대응, 이 기사가 지금 8시 정도로 보이는데, 보시면 LG화학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장 끝나고 6시쯤 발표가 됐죠. 배터리 약한골이 끊는다. 1.2조 투자의 소재 확충. 장중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죠. 장중에는 이런 기사가 없어. 오히려 뭐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가 엊그제 있었던 것 같고, 이 전구체 새만금에 1.2조를 투자한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 이런 기사는 장이 마감되고 시외에도 마무리된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LG화학이 중국 뭐 화유 코발트라는 기업과 손잡고 군산 새만금에 배터리용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전구체는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원료로 양극재 원가 중 7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죠. 이래서 뭐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하고 LG화학 부회장, 뭐 화요 코발트 부총재 등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19일에. 그러면서 규모는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전기차 60만여 대 탑재 배터리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 보시면 새만금 공장이 준공되면 LG화학의 국내 전구체 생산 능력은 2029년 7만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은 구미의 연간 생산 능력이 6만 톤에 이르는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고, 미국에도 지금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착공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LG화학이 이 울산과 새만금에서 생산한 전구체는 한미 양극재 생산 공장에 보내질 예정이고, 이 양극재는 LG에너지 솔루션 북미 공장의 배터리셀 제조에 쓰이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연결이 당연히 돼 있겠죠. 이 전구체는 그 현재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 이상일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한 거죠. IRA 규정을 좀 탈피하고자 하고자. 그래서 해외 우려 집단에서 추출 처리하거나 재활용된 광물이 포함되면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핵심 광물 조달처 다변화.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칠레, 아르헨티나, 리튬 뭐 이렇게 해서 핵심 광물 조달처 다변화를 꼽았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LG화학 차트를 좀 살펴보면 LG화학 일봉으로 볼게요. 월봉 크게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상 지금 바닥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 안에 있죠. 우상향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상승을 해서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지수는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서 이 70%가 넘는 75%가량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조정 이후에 조정 나온 위치,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 박스권 상단이죠. 그 수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주봉상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 보면 LG화학 이렇게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4월 11일 날 14%가 올라주면서 거래대금 9천억이 터졌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말 금요일 장 이후에 나온 기사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윗꼬리 라인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 LG화학 기사를 등에 업고 등에 이제 기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 재료로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이 1.2조 배터리 핵심 원료 전구체 공장에 투자를 한다는 거, 지금 보시면 저항 나왔던 위치가 이 정도인데 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나와주면 아마 전고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100만 원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또 고려아연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LG화학 고려아연 보면 고려아연 어 고려아연 관련된 기사는 아직 보이진 않는데, LG화학 고려아연 아마 LG화학이랑 고려아연도 또 좀 뭐가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차트 살펴보면 고려아연도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추세죠.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2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오르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거, 고려아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어, 관련 내용이 뭐였는지
배터리 동맹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LG와 고려아연 배터리 동맹, 배터리 동맹 합작사 설립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손잡고 울산 공장에서 2만 톤 규모 전구체 생산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단기적으로는 또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죠. 52만 원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렴하는 추세 안에 있고 이러한 수렴 추세에 있다는 거. 이 추세를 아래보단 이 배터리 관련된 기사를 등에 업고 위로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된 이 기사를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글로벌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발. 시가총액 23조로 거듭나겠다. 2030년까지. 에너지, 철강, 식량, 신사업.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너지 밸류체인 통합 완성, 철강, 그룹사 대표 상사 역할, 식량, 상하류 밸류체인 강화, 모빌리티 700만 대 플러스 알파, 뭐 친환경 신사업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필요해서 철강, 식량, 신사업 등 4가지 사업용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지속성장의 미래를 열어갈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에너지 사업, 미얀마,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광구 개발, 터미널 사업도 해서 뭐 확장시킨다고 하고, 철강 181만 톤 수준의 연계 뭐 철강지 판매량을 39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고, 뭐 친환경 모빌리티 북미, 유럽, 중국 해외 공장 가동, 그리고 탄소 중립, 친환경 사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금요일 날 움직였죠. 금요일 날 이미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이미 올랐는데 차트 크게 볼게요. 지금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뭐 포스코 엠텍 이미 난리가 났고, 포스코 DX, 포스코 DX, 포스코 ICT였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미 또 좀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이미 어마하게 올랐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바닥 구간을 월봉으로 보면 바닥 구간을 한 이 정도로 보고 고점대 라인을 한 이 정도로 본다. 중간 정도가 박스권의 중간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아직 박스권에서 상단보다는 하단에 있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져주면서 금요일 날 거래대금 4,690억.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23%까지 갔다 19% 급등하고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저점은 계속 올려주는 추세에 있고, 이 추세 지켜준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채널 상단 32,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 고점대 라인을 돌파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장 기업 이거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연간 25조, 뭐 30조, 30조, 40조 이렇게 계속 매출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박스권 상단까지도 갈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려면 이런 종목들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장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종목을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박스권으로 놓고 봤을 때 박스권에서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하면 또 다들 많이 올랐지만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제가 지금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차트 크게 보면 이 고점대 라인을 연결을 하고 저점대 라인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 안에 있었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세를 위로 뚫고 추세 위에서 지지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 여기서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양봉이 계속 떠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거겠죠. 뭐 일봉상으로 크게 보더라도 그렇게 고점대 라인이 아니죠. 이 고점대 라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 단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월봉상으로도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밑박스권이 올라가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앞전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라인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춘차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조금 눌림이 온다. 한 40만 원 근처 아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신다,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이런 박스권 예상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렸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포스코랑 2차전지 LG와 관련된 기사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지금 이 중에서 5가지 종목을 골라낼 건데, 일단 에스텍 파마랑 램테크 놀로지가 차트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우선순위로 정해놨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몇 가지 더 추려서,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5가지 종목을 찾아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